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중단하자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불어난 개인 자금이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22%가 줄어든 가운데 경기권 물량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가격 널뛰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등과 폭락 사이 변동성이 커진 비트코인에 관한 전망 알아봤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로 지난해 12월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의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 8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0조 6천억 원과 11월 13조 7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린 데다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신축년 새해 들어 10여일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어난 개인 자금이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 약 1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8조 7천억 원과 2조 1천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지난해 말 투자자 예탁금은 65조 6천억 원 규모에서 지난 12일 74조 4천억 원으로 9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약 1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전국 44곳, 25,549가구로 지난달보다 2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은 전달보다 9.8% 증가한 21,420가구가, 지방은 68.6% 급감한 4,129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달 한 달간은 경기 지역에만 입주 물량이 집중됐습니다. 경기 입주 예정 물량은 전체 73.4%를 차지합니다. 안양과 남양주, 과천 등지에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집들이에 나섭니다. 새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절반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는 해가 바뀌어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예상되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단지인지 설석용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마포 현대아파트. 1988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로 지상 16층, 5개 동 480세대로 이뤄진 소규모 단지입니다. 마포구가 지난해 말 정밀안전진단 협력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재건축 호재가 두드러지면서 매매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59.95제곱미터는 오늘 9억 1천만 원에 거래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억 원 돌파 이후 11월 8억 9,995만 원까지 올랐고 이후 두 달 새 1천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재건축 논의 중인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 전용 50.03제곱미터도 지난해 11월 매매가 9억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재건축 예상 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약 경쟁력이 약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신축보다 저렴한 재건축 시장에 관심을 키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발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개발 호재가 있거나 개발하는 지역은 모두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서서히 시작되는 이사철로 주택 찾기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더 많아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세경입니다. 오늘 18일부터 소상공인은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로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SK하이닉스가 1조 원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에 나섭니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목적 채권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건 SK하이닉스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린본드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수질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오염 방지, 생태 환경 복원 등 친환경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물 관리를 위해 신규 최첨단 폐수 처리장 건설과 용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IT 산업 전반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저전력 낸드 기반 저장 장치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비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업계 전문가들 간의 시각이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향방에 대해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양 기자가 4천만 원 넘어섰다 이런 리포트를 전해준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4천만 원 돌파하면서 급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3개월 동안 파죽지세로 급등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8일에 최고 42,000달러, 우리 돈 약 4,6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던 이 비트코인은 사흘 만인 지난 월요일에 32,576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동반 하락했고요. 이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18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비트코인이 4천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80% 상승한 가격인데요. 이 비트코인 열풍은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액 집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빗썸과 업비트에서만 무려 1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연초와 비교해서 약 4배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늘 높은 줄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업계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조정 얘기도 있고 거품 얘기도 있는데 얘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면서 일부 자금 세탁과 불법 활동에 쓰이고 있기도 해서 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의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군드라우는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현재 모든 상황이 과열되고 있고 거래하기에 좋지 않은 듯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1월 15일, 바로 내일인데요. 이날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테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연관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 출시 초창기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JP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14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마스 피츠패트릭 시티뱅크 수석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을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며 올해 12월까지 31만 8천 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투자에 나설 수요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투자자문사 캐피탈의 제한추 대표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할 기회라며 이번 분기에 5만 달러, 연중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 양측의 의견이 극과 극인 것 같고 팽팽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번에 상승세가 기관 투자자들이 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더 사들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비트코인이 공식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기관들의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변동성 축소가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처럼 폭등 그리고 폭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대형 연기금과 같은 기관들은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춤을 추면서 주류 기관 투자자들이 가세할지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이 투자가 늘었다는 소식은 쭉 전해들었지만 실제 자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기금들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자산이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제프 커리 원자재 부문 리서치 총괄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비트코인 편입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적은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악명 높은 변동성이 줄지 않는 한 대규모 기관의 자금 유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변동성을 수반하는 코인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좀 여쭤볼게요. 테더의 검찰 수사 이슈가 좀 궁금하고 이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충분한 예측의미 없이 코인을 발행해왔다라는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연동돼서 1테더가 1달러의 가치를 지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이란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한데 가격이 고정돼서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여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인 15일에 이 테더의 모기업인 아이파이넥스가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난 암호화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가 은행 결제 시스템에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법령 해석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도 할 수 있고 또 결제 거래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사례이자 또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허용되는 게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호재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실제 스테이블 코인 허용 소식이 알려진 네. 날에도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제도권 금융에 어쨌든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이 진입을 하게 된 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주류 시장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댄 헬드는 OCC가 공용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은행의 결제 시스템으로 허용을 한 건 비트코인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큰 호재다라고 평가하면서 탈중앙화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재로 바라보는 의견들도 하나의 시각으로만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현진 한국은행 연구조정역이 한 매체에서 최근에 언급한 내용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2008년 말 세상에 나왔으니 올해 겨우 티네이저가 됐다.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도 한 번에. 그러므로 지금 어느 한쪽만 철석같이 믿는 것은 위험하다. 세상은 블록체인 기술보다 훨씬 난해하다. 균형감을 잡는 것이 현명한 생존술이다. 예,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야기 오늘 들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백신 접종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켜보다 맞겠다는 의견이 67.7%에 달한 반면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맞겠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실험에 대한 의견은 적절한 시험을 거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응답이 50.3%,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3.6%로 나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국내 규제 당국과 미국과 일본 등 16개 나라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오늘 일괄 제출했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 신고서가 통과될 경우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모든 조건을 갖추게 돼 사실상 인수가 확정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당국은 독과점 요소를 집중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기업 결합 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 제한선이 발생한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타격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사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 하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고 공동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입니다.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을 통해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계좌 확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수령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4일째인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버팀목 자금 지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코로나19 피해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깨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깨비시장은 공릉동을 대표하는 재래시장 중 하나지만 역시 코로나19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줄어든 손님에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박영선 장관은 상인들과 만나 버팀목 자금 신청 여부와 지급 여부 등을 물어보며 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응원했습니다. 도깨비시장의 자리를 잡고 1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권계순 씨는 눈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박영선 장관 역시 위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하느라고 최선은 다 하는데 우리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큼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 이어 박영선 장관은 버팀목 자금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버팀목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단발성 지원금을 넘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경제 적응 대비를 위해 스마트 상점, 온라인 장보기 등 온라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는 일반 업종, 영업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은 상인 약 276만 명이며 지급 신청 접수 후 4일간 236만 명에게 3조 2,90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유럽의 파스타 그릇에 식용 곤충이 오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갈색 저고리 애벌레를 사람 음식으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이 곤충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필요한 예비 단계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식용 곤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애완동물용 먹이인 밀웜으로 알려진 갈색 저고리 애벌레는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귀뚜라미와 메뚜기 등 다른 곤충에 대해서도 음식으로 소비하기에 알맞은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제비센터가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로 변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대규모 공간 마련에 돌입한 겁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제비센터 외에도 뉴욕주 엑스포센터 등 신규 접종센터를 오픈하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의원, 약국 등과 연계해 백신 접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200여 곳의 약국이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 중 400개는 이번 주부터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 GM이 배송용 전기 트럭 사업에 나섭니다. 메리바라 GM 회장은 최근 개최된 CES 2021 기조연설을 통해 배송용 전기 트럭 서비스 브라이트 드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택배와 음식 배달, 영물류에 대한 시장 기회를 합치면 8,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리바라 회장은 브라이트 드롭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스마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며 GM은 전동화와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텔레매틱스, 기업 차량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물건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송되도록 상용 고객을 위한 새로운 원스톱 샵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주 워싱턴 DC의 모든 숙박 예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무장 민병대와 증오단체들이 워싱턴 DC로 이동해 취임식을 방해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상의해 예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결정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장 민병대가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과 극우 단체 회원들은 지난 6일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맞춰 100만 명 민병대 행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흐려져 경기 북부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전라도에 5mm 내외가 되겠고요.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에도 먼지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도, 낮 기온은 7도로 포근하겠지만 모레 아침은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0도, 낮 기온은 인천과 수원 8도, 대전 12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은 낮 동안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 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다시 영하의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